자, 고객님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리나라 메인 화면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판매, 구매, 지출, 금융, 세무, 설정, 전자결제까지 경리나라에서 대메뉴라고 부르는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판매라는 대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왼쪽으로 판매 관련한 격리 업무들이 펼쳐지게 되고 이렇게 소 메뉴와 이 메뉴에 대한 세부 항목들, 업무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서 이제 격리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대메뉴의 업무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격리나라 도입하셨을 때 해야 하시는 부분은 설정이라는 메뉴입니다. 네, 상단에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메뉴 구성은 먼저 기초 정보,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 회사 가입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가입을 하셨을 때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정보가 공란이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오른쪽 상단에 변경 버튼 클릭하셔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렇게 파일 저장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한 회사 로고가 있다면 로고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 가입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판매라는 메뉴에서 거래 명세표나 견적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발행할 때, 또 구매 메뉴에서 발주서, 매입거래 명세표 등을 작성을 할 때 자동으로 우리 회사 정보가 공급자, 공급받는 자, 상호란에 기재가 되고 로고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등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입 정보는 우리 회사가 격리나라에 어떤 상품을 가입을 했는지 보시는 부분이고요. 현재 교육은 격리나라 표준형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뉴 구성은 이렇게 전체 메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유형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격리나라 표준형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사용 중인 부가 상품 보여지고요. 부가 상품은 추가로 스토어라는 이 부분에서 고객님께서 뭐 금액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입하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재고관리, 뭐 재무회계, 인사급여와 같이 부가 상품 도입해서 격리날의 기본 상품들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정보처럼 중요한 문서 보관함을 안내해 드릴게요. 문서 보관함은 현재 뭐 인감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증 제가 등록을 했는데요. 인감이나 직인을 등록하시면 나중에 판매 구매 부분에 우리가 거래처로 특히 판매 쪽에서 거래 명세표를 전송할 때 또는 우리가 나중에 지출해서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 등 우리 회사의 인감을 날인해서 보내줄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와 거래가 처음 성사되었을 때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우리가 주고받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회사의 서류들을 등록을 하시면 격리나라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거래처로 메일이나 팩스로 바로 즉시 전송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등록하시고 추가 등록 필요하시면 문서 등록 수정 버튼 통해서 기타 문서들, 뭐 특허증이나 거래처에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기타 문서, 또 내부적으로 관리하실 거면 추가로 문서 등록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관리입니다. 사용자 관리 메뉴는 현재 보시면 로그인한 나의 계정이 가장 상단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고객님은 관리자이실 것 같은데요. 추가로 나와 함께 격리나라를 함께 쓸 직원들이 있다면 추가로 뭐 관리자나 사용자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와 사용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관리자들은 이렇게 사용자의 컴퓨터나 모바일 부분에 설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 사용자는 특정 업무나 특정 메뉴만 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온, 오프 처리로 각각의 메뉴들을 어떤 업무를 진행할지 메뉴 권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관리자든 사용자든 현재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미설치 직원에게는 클릭하셔서 모바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URL을 전송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모바일 설치도 진행을 해주신다면 격리나라 웹 버전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버전에서도 격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고 각종 보고서를 본다든가 이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래처의 뭐 약도, 지도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기타 영수증도 바로 사진으로 촬영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앱 설치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의 사용자를 추가 등록하고 싶다면 여기 왼편의 기초 정보라는 부분에서 직원 정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급여받을 직원 등록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직원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직원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비밀번호 설정해서 저장해 주신 다음에 이 사용자를 사용자로 등록할지 관리자로 권한 줄지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의 업무 설정은 우리가 방금 사용자가 어떤 메뉴를 쓸지, 관리자가 어떤 메뉴를 쓸지 권한을 부여를 했다면 상세하게 판매, 구매 이런 메뉴들에서 업무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특정 업무를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온, 오프 처리로 메뉴를 볼지 여부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격리나라 첫 시작이시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보시면 끝까지 한번 보시고 모두 온 처리하셔서 모두 사용하시고요. 추후 필요 없으시다면 오프 처리해서 필요한 메뉴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 용도 설정입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을 쓰는데요. 격리나라에서는 용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매출이 일어났을 때 어떤 용도로 매출이 일어났는지, 매입은 어떤 용도로 매입이 일어났는지 자동으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한 글자 입력만으로도 모든 용도를 채울 수 있게끔 격리나라에서는 용도 사용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쓰지 않는 용도는 추후에 오프 처리하시면 되지만 먼저 최초 시작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이 상단의 모든 용도 부분을 가장 하단에 보시면 전체 온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온을 눌러서 모든 용도 한번 사용해 보기로 진행을 하시고 필요한 용도는 추가로 고객님께서 회사 용도로 이렇게 용도 수정을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 부분을 모두 다 온 처리하셔서 격리나라 안에서는 용도만 잘 기재되어 있다면 손익보고서 자동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격리나라를 쓰시는 이유죠. 자,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모든 우리가 거래 관리 사이트, 증빙 관리 사이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객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각각의 사이트들의 계정을 격리나라 안에서 여기 등록이라는 곳에서 모두 등록을 완료하셔서 한 번에 증빙 자료 수집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모든 사업자라고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자, 이 부분 수집하기 위해서 정보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 추가, 카드 추가는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카드 매출이 있다, 또는 쇼핑몰, 전자상거래업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도 계정 정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하는 방법은 예시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홈택스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등록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우리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기존에 계산서 발행하든가 아니면 발행된 계산서를 열람해 볼 때 쓰던 이런 인증서를 선택을 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해서 검증 절차를 진행해 주십니다. 자, 현재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예시만 말씀드렸고요. 고객님께서 기타 국세청, 은행 추가라든가 또 카드사 추가라든가 선택해서 다음 누르고 인증서라든가 아이디를 등록을 해주신다면 바로 이 부분에 등록 부분이 모두 인증서나 아이디 어떤 걸로 등록하셨는지 하얀 버튼으로 바뀌게 되고요. 등록 일시까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면 모두 잘 등록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단에 이거를 등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증빙자료 수집을 클릭해서 매일 또는 필요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거래하던 모든 곳의 자료를 한 번에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데모이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객님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증빙자료 수집을 클릭을 하면 자, 우리 회사에서 계정이 등록된 모든 기관의 거래 자료들을 이렇게 한 번에 가져오게 됩니다.
자, 한 번에 원클릭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온 내역들, 뭐 증빙이라든가 거래 내역을 판매, 구매, 금융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자동으로 자, 다음에 안내해드리는 거래처 정보도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고객님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거래처들은 따로 제가 수기로 등록한 것이 아니고 증빙자료 수집을 통해서 원클릭으로 우리 홈택스에서 거래가 일어났던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처인지 매입처인지 그룹을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홈택스에서 반영된 거래 자료가 좀 부족하신 경우에는 뭐 우측 상단의 등록으로 등록도 하실 수가 있지만 우선 등록된 거래처에 대해서 거래처명을 클릭을 하시면 자, 거래처 상세 보기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수정이라는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요. 이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이 거래처의 연락처나 팩스 번호를 미리 등록하시면 나중에 팩스로 자동으로 회사 문서나 거래 명세표 등 또 증빙들 전송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이 거래처가 매출처이다 또는 매입처이다 그러면 매입처는 우리 회사에서 돈을 이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금주를 조회해서 거래처에 계좌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매출처인 경우에 특히나 거래처에 정보들을 기재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증빙을 발행해서 전송할 때 자동으로 전송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모두 꼼꼼하게 등록하셔서 자, 저장 처리를 하시면 네, 거래처 관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거래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2월 일자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참석하신 모든 담당 여러분께서는 격리 업무 담당하신 여러분께서는 우리 회사가 지금 오늘 창립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아마 계속 기업 사업자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증빙 자료를 수집을 했다면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미수금, 미지급금, 매출 매입이 일어난 정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 미지급금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월 기준일 설정하기를 클릭하셔서 우리는 격리나라에서 며칠자를 기준으로 매출 매입을 또 미수 미지급금을 함께 관리해 나가실지 일자를 설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보고서 보면 미수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모든 거래처로 주고받은 돈을 마감하고 나서 아직도 못 받은 돈, 못 준 돈이 있다면 2월 기준일 전일까지 못 주고 못 받은 돈 기준으로 해서 미수금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있다. 이 거래처는 미지급금이 5만 원이 남아있다. 자, 이렇게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6월 미수 미지급금까지 저장 처리를 해주십니다. 자, 해주고 나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격리나라 안에서 장부를 제대로, 미수 미지급금을 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고객님께서는 지금 처음 시작이시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시면서 여기 점 3개 보기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초기 2월이 만약에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다. 우리는 오늘 날짜부터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초기 2월을 초기화를 진행하셔서 원하는 기준 일자를 선택해서 미수 미지급금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미수 미지급금 설정이 많아서 일일이 등록하시기 어렵다면 초기 2월 일괄 등록을 통해서 네, 미수 미지급금도 엑셀로 반영 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객님 품목 관리를 안내를 해드리면 품목 관리는 우리 회사에서 거래 명세표를 작성을 한다거나 품목명이 길어서 우리가 한 글자 입력만으로도 모든 품목들을 불러오고 판매가들과 구매가들 불러오고 싶다면 사전에 등록 버튼 클릭하셔서 예, 우리 회사의 품목들 상품들을 엑셀로 일괄 등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재고 관리라는 부가 상품 도입하신다면 명세표 작성만으로도 재고 수불 관리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회사가 현장 관리가 필요한 건설업이다 또는 프로젝트가 많다 또는 부서별로 매출 매입 비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현장 관리 프로젝트 명을 기재를 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용도를 기재하듯이 현장을 등록하면 손익보고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님 마지막으로 기초정보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오른쪽 상단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직원의 고용 형태에 맞게 직원 정보를 등록을 하시고 등록한 직원 정보들을 기반으로 격리나라에서 급여 대장을 작성해서 급여 이체까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산 관리는 우리가 손익보고서 볼 때 해당하는 자산을 등록해서 내용 연수에 맞게 감가상각해서 비용 관리까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격리나라 초기 도입했을 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고객님 잘 활용하셔서 이제부터 격리 업무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설정까지 잘하고 증빙자료 수집했다면 가장 먼저 메인 화면에 보이는 자, 매출 매현황 차트 보고서라든가 입출시 예급 잔액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는 미수 미지급금도 관리할 거고 손익 보고서도 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판매라는 대메뉴부터 모든 메뉴에 대해서 장부 관리를 조금씩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판매부터 대메뉴 활용하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고객님, 우리 회사의 판매가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거래처에서 뭐 견적사들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견적서를 요청하면 견적서 등록을 통해서 제가 미리 등록한 부분처럼 견적서를 작성해서 인감까지 자동 날인되었기 때문에 뭐 거래처로 전송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견적서 작성하고 나서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거래처로 우리가 상품이나 뭐 물품, 뭐 재화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실 거예요. 자, 거래 명세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수기로 뭐 일일이 거래처라든가 품목을 불러와서 등록할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여기 보시면 거래 내역 불러오기라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 불러오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거래처에 주고받은 뭐 견적서들 이렇게 한 번에 불러와서 바로 저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 명세표도 이렇게 쉽게 작성을 하셨다면 거래처에 우리가 명세표를 전송을 해줄 텐데요. 자, 거래처를 클릭하시면 기작성한 거래 명세표가 보이고, 자, 다양한 형태로 거래처로 이 명세표 전송해 줄 수가 있는데, 예시로 이메일로 발송할 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나 편하게 발송하실 수가 있냐면, 자동으로 우리 회사의 로고도 반영되어 있고, 인감도 잘 날인이 되어 있죠, 고객님.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첫 거래이기 때문에 이 회사로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주고받고 싶다면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이렇게 우리 회사의 문서들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기타 문서도 당연히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자, 미리 보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거래처로 다음과 같이 명세표, 뭐 사업자 등록증, 우리 회사의 통장 사본까지 자동으로 반영돼서 전송까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돈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국가에서 인증하는 증빙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월말이나 월초에 모아서 이게 동일한 거래처들 모두 선택하고 즉시 세금 계산서 발행도 수기로 입력하지 않고 통합 발행해서 거래처로 증빙까지 격리나라 안에서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처에서 각각의 명세표를 한 번에 묶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격리나라에서 발행까지 하시고요. 만약에 고객님께서 우리는 명세표나 견적서 안 써요. 우리는 무조건 국세청 들어가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국세청에서 하시는 업무를 격리나라 안에서 즉시 계산서 발행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님 이렇게 판매 업무를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판매가 일어나서 증빙까지 발행을 했다면 매일매일 자료 수집을 통해서 또는 실시간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바로 자, 이쪽에 매출 증빙 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증빙 관리를 하셔야겠죠? 자, 매출 증빙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뭐 기타 현금 영수증이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세금 계산서만 클릭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자동으로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매출 금액 한번 확인하시고 손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매출 용도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맞지 않다면 뭐 수정 버튼을 활성화를 해서 맞는 매출로 이렇게 용도까지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메뉴 안에서 하실 부분은 바로 우측에서 간편 수납 처리하시는 부분인데요.
매출이 발생을 했고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다면 경리나라에서 이미 금융이라는 메뉴에 입금 내역에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금융으로 따로 들어가서 매칭하지 않으셔도 자, 오른쪽에 간편 수납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동일 금액을 입금을 안 해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이 있다면 찾아서 입금을 하고, 원래 동일 금액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입금이 아직 안 되었다면 입금이 되었을 때 수납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입금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예시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음, 네. 만약에 지금 세금계산서가 123만 5천 원을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뭐 일부 금액만 입금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납 처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 처리하시면 증빙에 대해서 부분 수납이 일어났고 매출 잔액, 우리가 받아야 되는 미수금은 얼마인지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메뉴 안에서는 모두 다 수납했을 때는 파란색 아이콘, 부분 수납은 초록색 아이콘, 아직 수납 처리 안 되었다면 회색 아이콘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회색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서 입금된 거는 수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납 확인까지 완료하셨다면 간단하게 매출 손익 현황이라는 곳에서 매출처 현황, 우리가 현재 매출처가 어떻게 지금 거래가 일어났고 미수금은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일일이 증빙과 매칭을 했다면 이제 거래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못 받은 미수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도 증빙 발행도 자료 등록을 통해서 바로바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체 거래처를 보고서로 우리가 매출 미수금 현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출 보고서를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 보시면 매출이라는 보고서 부분 클릭하시고 가장 궁금한 수금이 잘 일어나야 우리 회사 통장에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들어가셔서 자, 조회를 이렇게 눌러봅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의 매출액과 수금액, 현재 기준의 미수 잔액까지도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님, 우리가 격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고 싶은 보고서가 바로 손익 보고서일 텐데요. 손익 보고서는 사실은 증빙 자료를 수집하고 미수 미지급금을 관리를 하시더라도 실제 판관비나 기타 비용까지 모두 반영되어야지만 손익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메뉴 설명드리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판매 메뉴는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구매 메뉴인데요. 판매와 반대되는 게 구매죠.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또는 판관비로 사용한 부분들을 모두 다 구매 메뉴에서 등록하거나 아니면 증빙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미 매입 증빙에 모든 우리가 구매한 내역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역시나 세금계산서 부분만 클릭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에게 돈을 달라고 알아서 발행해준 내역들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사에서 30만 원을, 우리가 매입 일어난 금액만 확인하시고 용도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이 거래처로 이체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격리나라에서는 수기로 이체 금액을 온라인 뱅킹에서 입력하듯이 수기로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자, 매입 그 증빙을 클릭을 하시고 결의서 작성을 클릭하셔서 바로 지출 결의서를 이 증빙을 포함해서 저장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계좌 이체를 위해서 지출 예정인 내역으로 이동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30만 원에 우리가 이 매입 대금을 이체하겠다고 지출 부분의 지출 예정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이체할 날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급 예정일에 맞춰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건별 이체도 가능하고 모두 체크하시고 하단에 이체 실행까지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거래처로 이렇게 격리나라 안에서 이체까지 완료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매출에서도 수납 처리한 것처럼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미지급금이 없도록 지급 처리를 잘 해나가셔야 하는데요.
자, 이미 지급을 했다면 우리가 며칠자의 거래처로 돈을 줬고 어떤 은행에서 출금이 됐는지 이렇게 내역들이 보여지고 금액까지 표기가 됩니다. 그럼 간편하게 지급 처리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장부 확인하실 때 파란색 아이콘은 우리가 이미 지급을 했고 회색 아이콘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매입 현황의 매입처 현황이라든가 매입 보고서에서 미지급금 보고서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리나라의 장점은 매입 부분에서 바로 이 카드 영수증 부분이 자동으로 증빙자료 수집을 통해서 들어오고 용도도 자동화해주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관리가 훨씬 편하실 텐데요. 사실은 판관비 같은 경우, 특히 카드 내역들은 용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회사마다 되게 상이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리나라 시스템이 AI에 의해서 해당하는 용도를 자동으로 반영해 주고요. 한 10%나 20% 정도 우리 회사와 다른 용도가 들어와 있다면 용도를 활성화를 하셔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용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접대비라고 하면 접대비를 찾아서 고객님께서 반영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내려서, 스크롤 내려서 반영을 해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클릭을 하셔서 바로, 네, 유류비라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자동화가 되고 한번 수정을 용도를 해주시면 우리 회사의 맞춤 용도로 이 사용처에서 거래가 추가적으로 일어났을 때 고객님이 지정하신 최근 용도를 학습해서 경리나라가 자동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손익보고서의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입이라든가 카드 쓴 부분만 아니라 기타, 만약에 직원이 개인 경비를 썼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이 영수증으로 우리 회사에 뭐 현금을 지급을 했을 때 간이 영수증 부분에서 수기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경리나라 모바일을 좀 활용하시도록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직원이 내 개인 경비로 식대를 썼다라고 하면 직원은 경리나라 모바일에서 사진 촬영해서 올려주면 바로 이 간이 영수증 부분에 들어오게 되고 자 이렇게 정보가 반영되게 됩니다. 자, 용도까지 기재를 해주시고 또 이 직원한테 개인 직원의 뭐 우리 계좌로 송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역시 체크해서 결의서 작성을 누르시고요. 자, 이 직원한테 왜 우리가 송금을 해줘야 되는지 내역들도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객님, 이렇게 해서 구매 메뉴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출 메뉴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지출 결의서 썼던 내역들 모두 볼 수 있고, 자, 지출 예정인 내역에서는 뭐 매입대금 결제를 넘긴 거, 지출 결의서로 결제 예정인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직접 뭐 뱅킹을 통해서 이체를 하셨거나 현금을 거래처로 바로 줬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서 자, 우리가 이체되지 않도록 대금 결제 제외 처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외 처리하시면 현금으로 줬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대시보드에서 제외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왜 제외가 처리가 되었는지 사유까지 확인하셔서 이체도 정확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뱅킹 들어가지 않고도 경리나라 안에서 건별 다건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 출납장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급여 대장까지 경리나라 안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 메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금융 메뉴는 우리 회사의 계좌 내역들이 불러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라인 뱅킹에서처럼 입출 내역을 확인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 금융에서는 입금 내역 수납 확인 부분이세요. 자, 앞서서 판매에서 수납 처리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용도로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이 된 내역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증빙을 찾거나 또는 기타 입금을 확인을 하셔서 기타 용도로 이 돈이 들어왔다면 왜 들어왔는지 사유들을 기재를 해나가셔야 장부가 관리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출금 내역 지급 확인에서도 우리가 매입 대금을 지급한 건뿐만 아니라 뭐 선급금이라든가 운반비, 각종 비용을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들을 왜 통장에서 출금이 되었는지 각각의 사유들을 고객님 확인하셔서 이 부분 모두 사유를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매일매일 우리 회사 통장 거래 장부 관리를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부분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자, 우리가 금융 보고서에서 자금 일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자금일보는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회사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형태로 자금일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쇄해서 뭐 대표님께 보고를 해주시거나 모바일 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님 이렇게 격리나라 안에서 모든 장부를 확인 처리하고 용도 기재까지 하셨다면 가장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뭐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손익보고서를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판매에서 판매 손익 현황의 손익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우리가 가장 보고 싶었던 손익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보시는 부분이 월별 손익보고서인데요. 자, 월별 손익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시면 자, 월 단위로 비교를 해서 어떻게 매출 매입의 추이가 변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월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총 매출이 얼마이고 어떠한 용도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총 매입이 얼마이고 어떠한 매입 용도로 매입건이 발생했는지, 또 비용은 어떠한 판관비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보시면 손익이기 때문에 매출에서 매입과 비용을 더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 금액을 손익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익보고서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오늘 안내해드린 설정 부분이라든가 판매부터 금융 부분까지 모두 장부 확인 처리하셔서 격리나라 앞으로도 잘 활용해 보시기를 고객님께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온라인 강의는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격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거나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 물음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방문 교육을 신청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자, 매뉴얼 보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1분 만에 이 각각의 매뉴얼을 학습하고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쇼츠 원포인트 레슨을 저희가 매뉴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고객님께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쇼츠 1분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형태의 매뉴얼도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격리나라 온라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